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제14회 땅굴 찾자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땅굴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그 지점 XYZ와 거기에 과학기술원의 CW라는 장비를 넣어서 또 전자파 장비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날 미군의 팸스라는 그 전자파 장비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과 전자파 장비 두 종에 의해서 땅굴에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 뭐 땅굴이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뭐 땅굴이라고 확정할 수 없죠. 공간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 뭐 그것만 해도 이미 땅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민간에서도 시추를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추가 낯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추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양하고 편하게 그냥 뭐 부르면 지금은 시추기가 오거든요. 그 시추기가 뭐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추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여러분들도 땅굴을 찾기 위해서 시추를 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민간인들에 의한 그 이상 징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추기를 거기 제가 계산한 위치, 그 다음에 과기원 CW와 미군 팸스에서 확인한 그 위치에 시추기를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펀치볼에는 육군 시추기 2대와 민간 코어 용역, 그러니까 민간인 시추기를 용역으로 불러서 시추를 하는 코어 시추기 2대가 동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펀치볼 안에 4대의 시추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이죠. 제가 땅굴 업무를 하는 도중에 4대의 시추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딱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추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게 당시에 육군에서 이 장비, 이것이 당시 육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T4W라는 미국 인거솔 랜드라는 회사의 아주 가장 막강한 시추기였죠. 그리고 그 뒤에 이와 같이 민간 용역 또 코어 시추기가 있었습니다. 민간 용역 코어 시추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육군 편제 장비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뭐 어찌됐거나 이건 또 민간인 용역으로 코어 시추기가 이게 또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어 시추기 2대, 육군 시추기 2대, 이렇게 2대, 이렇게 4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육군 시추기를 퍼커션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퍼커션. 그러니까 퍼커션 드릴링이라 하고, 그 커션은 우리가 말하는 쿠션하고 그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충격을 줘서 하는 거고, 얘는 단순히 돌리기만 하는 겁니다. 이 돌리는 그 모터 장치가 요겁니다. 얘는 그냥 돌리고 때리고 이게 에어 불어넣는 장치거든요. 컴프레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장비죠. 거대한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있었는데, 이 장비를 좀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비가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로 이제 그 T4가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T4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T4는 그 다음에 이제 이 T4의 그 시추를 해서 내려가는 곳에 이 막대기를 계속 연결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로드라고 합니다. ROD, 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드라고 하는데 그 로드만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럭이. 그래서 이제 로드 트럭이 또 초장축입니다. 이 로드가 7.62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가 대략 한 200kg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제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한 뭐 150에서 200kg 그 사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드만 잔뜩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트럭이 있고요. 요 멀리에도 지금 또 시추가 한 대, 시추기가 한 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인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찍어놨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추를 하려다 보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 어떤 곳에 시추를 하게 되면 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추기 그 앞에 해머와 그 비트가 열을 많이 받습니다. 땅을 땅땅땅땅 때리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가루가 안에 이제 이렇게 돌을 빻는 겁니다. 빻는데 그 방아 찢듯이 빻는데 그 돌가루를 여기 컴프레서로다가 불어내거든요. 에어로다가. 불어내면은 이 돌가루가 그냥 먼지가 뻘겋게 올라옵니다. 이 전체가 연막탄 터트린 것처럼 돼요. 직경 한 30-40m가. 그래서 뭐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꼭 그 물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먼지는 안 나죠. 먼지는 아주 최소화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육군 이런, 시축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차량 중에서는 뭐, 군용 차량 중에서는 거의 아마 K9 자주포보다도 더 이게, 길고, 높고, 또 이걸 카루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에 이 부분을. 얘가 이렇게 접혀서 이동하게 되는데, 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차가, 잘못하면 옆으로 쓰러지기 쉽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조심스러웠고요. 여기 이제 그 육군 시축이, 이제 이건 다른 지역인데, 이제 펀치볼에는 이렇게 육군 시축기가 2대 있었고, 이제 한 대만 사진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코아 시축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2대가 민간 용역 코아 시축기가 2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4대가 있었는데, 이게 시추를 한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로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인데 제가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서 그 땅굴 소리의 진원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350m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야기는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탐식과장님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시추기가 이렇게 여기서 막 이제 아래에서 시추하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 뭐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좁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이 무슨 정상적인 그 축대가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흙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슬슬 그냥 무너집니다. 무거운 게 이게 닿으면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추기를 이동한다는 것은 아주 고도의 그 숙련과 아주 극도의 그 긴장과 주의가 요망되죠. 그런데 이제 때마침 우리 육군 역사에 아주 그 일대에 아주 그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닌데요. 이제 이 사땅굴 발견하기 조금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시추를 하다 이게 미군 시축입니다. 미군 시축인데 이제 시추기가 있고
트레일러에 얹혀져 있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꺾어지는 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깁니다. 이것 자체는 이제 육군 시추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추기를 이동하다가 이제 지금 그 21사단 이제 이런 길보다 더 높은 이 밑에가 이제 큰 그 강과 연결되는 그 냇물로 이동하다가 시추기를 떨어뜨렸어요. 밑으로 오른쪽으로 시추기가 떨어져 가지고 시추기가 한 100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10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처참하게 이렇게 이게 망가졌죠. 망가져 가지고 뭐 황당하지. 뭐 바퀴가 여기가 있고 뭐 엉망 아닙니까? 이제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시추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뭐 시누크로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대형 사고에 이제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추기가 이제 굴러떨어진 위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도로가 무너진 게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시추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이 시추기를 그 전방사단, 특히 뭐 서부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대충 3사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동부전선 저 끝까지 거기 이동할 때는 정말 아주 초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고, 이 시추기를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그런 우리 선임 부사관이나 준사관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고도로 숙련되고 아주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정말 아주 기술이 남다르게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힘들게 시추기를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가 소리를 듣고 과기원 CW가 위치를 확인했고 또 미군 팸스가 위치를 확인한 그 지점을 이제 명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추를 드디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추를 맨 처음에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시추가 이 땅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막 이렇게 돌리면서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면 이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걸 불어냅니다. 불어낸 흙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죠? 예, 느끼실 수가 이렇게 흙이 훅 불면은 그러니까 이 에어 컴프레서로 부는 겁니다. 시추기에 매달려 있는 컴프레서 요게 컴프레서거든요. 요 컴프레서로 불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쇠 파이프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쓰는 건 6인치, 스탠다드가 6인치입니다. 내경이 6인치, 15cm고 그 자체는 이제 6인치보다 조금 크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비디오로 찍은 겁니다. 저의 비디오, 제 퍼스널 자산, 제 개인 자산. 여기 8mm 자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찍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 뚫어서 그 컴프레서 불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이 길이. 예. 요렇게 좁은데 여기 지금 시추 운영 요원이 걸어갈 자리도 없어요. 예. 여기에다가 시추기를 놓고 시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굴러 넘어졌다. 그러면 그건 뭐 대형 사고로 이 땅굴 찾는 작전이 이제 중지돼야 되는 거죠. 예, 초대형 사고입니다. 초대형 사고. 그리고 이거는 군안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군안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 미군들도 오죽했으면 군안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다 폐기했습니다. 폐기. 그 지금도 그 사단에 가면은 뭐 땅속에 아마 묻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요게 케이싱입니다. 케이싱. 파이프. 그러니까 이게 로드가 지금 여기 이 카루셀에 로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6개를 장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6개인가 5개 장착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개씩 딱딱 빼가지고 여기다 물려가지고 다다다다닥 뚫고 다시 뽑아 올린 다음에 이 파이프를 여기다 박고 파이프를 큰 망치, 넓적한 망치로 뚱뚱뚱뚱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땅속에다 박죠. 박아가지고 어디까지 박냐?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박습니다. 안반이 나오면 딱딱하면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더 누르면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망치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이제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이 정도면 그 안반에 닿았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집어넣지 않는 거죠. 그럼 더 깊으면 어떡하냐? 요거를 요 두 개를 여기다 용접을 합니다. 여기를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용접을 해가지고 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얘는 하나가 길이가 6m입니다. 이 케이싱은 정품이 6m짜리. 6m짜리를 쭉 집어넣다가 이제 만약에 15m다 그러면 6m짜리 두 개를 용접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3m에서 이제 집어넣고 이제 딱 그 산소 용접으로 불어서 잘라내죠. 이렇게 훅 그걸 분다고 합니다. 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시추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도 이게 워낙이 그 압이 세고 돌가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먼지가 뿌옇게 나면서 이제 들어가. 요게 카루셀입니다. 카루셀에 로트가 장착되어 있네. 하나, 둘, 셋, 넷, 뭐 6개보다 더 많을래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죠? 요게 카루셀입니다. 카루셀에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요 카루셀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그 다음 카루셀을 넣기 위해서인지 이걸 뽑아 올린 거고, 요게 시축이 패널이고요. 여기 운용 부사관이 보이네요. 조금 얼굴이. 그리고 이제 아마 저 준사관이나 중대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있고요. 요게 케이싱입니다. 케이싱, 파이프, 쇠파이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추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거기 물이 많으면 또 이게 그 물 부력에 의해서 잘 이게 안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물을 불어가지고 에어를 불어서 뽑아 올려야 돼요. 훅 불면은 그냥 얘가 무슨 분수 그 여름에 쓰는 분수처럼 확 그러니까 솟아오릅니다. 그 솟아오르면 그냥 여기 있다가는 이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온판 그냥 이 돌가루물을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우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돌가루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름에 뭐 돌가루에 이 슬라임 가루에 뭐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추가 얼마나 힘든지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컴프레서 그 에어 탱크죠. 요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추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추를 할 때 아까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스탠다드 시추는 딱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로또 트럭이 딱 뒤에 받치고 있고 시추기가 있고 바로 시추기 가까이 뭐 여기 있든지 하여간 이렇게 로또 트럭과 시추기와 물차 트레일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전방에 21사단 같은 데는 뭐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트럭이 저기 있는 겁니다. 저기 멀리. 그러니까 그 로또 트럭에서 이제 이 로또를 다 집어넣고 나면 또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갖고 올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그 이제 이게 로또인데 이 로또를 이제 이렇게 쭉 땅에다 이제 불어넣거나 트럭에 있는 거를 이걸 이제 하나씩 들고 시추기로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어떻게 가냐? 뭐 그 용감한 그 군인식의 그 무지막지한 방법,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이거 참 시추대대 그 지금은 이제 용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추대대 이제 근무 병사들, 뭐 고생이 말도 못하죠. 이 보십시오, 이 땅입니까 이게? 이런 진흙밭에 이거를 5명이서, 여러분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목봉 체조가 힘들다는 걸 아시죠? 목봉 체조. 이거는 철봉 체조입니다. 철봉 체조. 딱 이게 들고서 5명이 딱 균등하게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이동을 해가지고 시추기 앞으로 가지고 가면은 시추기가 이거를 따라락 돌려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이제 로또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정말 이렇게 가지고 사땅굴 찾은 겁니다, 여러분. 사땅굴이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뚫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추대대가
얼마나 고생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하고 시추대대에 많은 그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로또 트럭이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또를 이제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끈 같은 거로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러면 제일 좋죠. 이제 우리 그때 항상 이제 미군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군 그 극동 공병단에 이제 시추하는 모습인데요. 미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군도 여기 가서 이제 이제 보고 배울 게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서로 보고 배우고 뭐 좋은 기술 같은 거 있으면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이제 한미가 뭐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로또 트럭이 바로 앞에 없으면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용감하고 무식하게 하는 거죠. 군대식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날라가지고 이제 시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뭐 시추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시축입니다. 코어 시축이. 코어 시축인데 코어 시축이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바리가 있고 요거 돌리는 모터 하나 있고 요게 로또입니다. 요게. 예, 로또가 가늘죠. 이건 주로 이제 가는 거를 쓰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다이아몬드 이빨이 있는 그 비트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비트가 있고 이게 그 탐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추대대 인고설랜드 T4 시추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럼 이 로또 이걸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이제 코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라고 하는 거는 CORE 핵이라는 뜻인데 코어 시추기로 시추하면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게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 돌기둥. 예, 이 코어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이렇게 얇은 코어, 얇죠 이렇게 얇은 요거는 이제 화강암이고요. 요거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이렇게 코어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주로 민간인들은 요건 이제 지질 조사할 때 요런 걸 잘 씁니다. 직경이 한 3cm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할 때 이제 이 정도 씁니다. 한 5cm 가까이 됩니다. 예. 이게 뭐 NX니 뭐 DX니 이런 이제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두꺼운 거. 예, 이렇게 두꺼운 코어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시추기에서 시추한 건데요. 또 현무암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고 뭐 그보다 더 두꺼운 건 없냐? 더 두꺼운 건 물론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코어. 이 정도 두께. 예, 이 정도 두께 코어도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코어 시추한 거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른 겁니다. 얘는 이제 편마암입니다. 편마암. 그리고 얘는 화강암. 화강암과 편마암.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규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맨 밑에서 이제 뚫고 들어갈 때 다이아몬드 팁이 박혀 있는 이빨을 그걸 비트라고 하는데 그걸 돌립니다. 돌리면 이 코어가 이렇게 그 파이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안 빠지게 여기 그 화살 있지 않습니까? 화살이 들어가면은 못 빼내지 않습니까? 반대로 빼는 게 더 쉽죠. 이렇게 뜯으면은 살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오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쪼가리, 작은 모래 같은 건 빠집니다. 이렇게 돌 기둥 자체는 안 빠지고 딱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돌리면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땅굴이 있나 없나를 이제 확인할 때 저걸로 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돌기둥이 계속 올라오는데 땅굴이 있는 데는 올라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술술술 내려가서 바닥에 딱 닿죠. 예. 그러면 이게 뭐 1.8m 공간이 있다, 1.5m다, 2.5m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 시추하는 모습은 이 땅굴 여러분 그 대한뉴스 제 1024호를 보게 되면 KTV 1024호 여기 있죠. 철원 부근에서 남침 땅굴 이거 한 거 보면 이게
코와 돌기둥을 채취하는 게 동영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나오는 거는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이 정도 두께요. 이 정도 두께로다가 이 코어를 이제 뽑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 1024호 대한뉴스 1024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코어 시추기는 이 동네에 보면은 이제 그 우물 파는 분들,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물을 많이 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 물 뚫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뚫는데, 이게는 컴프레서가 없어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냥 1톤 포터나 2.5톤 복사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얘를 내려가지고 요거만 돌려가지고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를 돌리는 거거든요. 얘를.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꽉 물고 뱅뱅뱅뱅 돌립니다. 얘가. 그 이제 여기 케이싱이 지금 박혀 있네요. 파이프가 요 기둥보다 조금 더 그 직경이 큰 게 이제 박혀 있네요. 이런 걸 이제 코어 시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육군에서 하는 건 이제 퍼커션 드릴링이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코어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얘는 컴프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로 불어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돌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 하는 거는 이제 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한마라고 그러죠. 한마. 이게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쇠가 아주 좋은 거고, 얘가 이제 그 6인치에 거의 꽉 맞게끔, 아마 6인치보다는 조금 작겠죠. 돼 있고, 요 한마 밑에 있는 얘가 비트입니다. 비트. 얘하고 얘가 분리가 되는데, 요 비트 끝에 요게 텅스텐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어 시추기는 이게 훨씬 작고, 외곽에만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직경 한 2, 3mm 될까요? 3, 4mm 될까? 그런 게 촘촘하게 이제 박혀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때리면서 살짝 돌아갑니다. 이게 둥그러요. 근데 이제 유압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얘가 망가졌을 때, 이건 이제 사땅굴 할 때, 그 바쁜 와중에 땅굴 찾는다고 할 때, 온갖 일이 다 일어났어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책 쓸 때는 거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그거 빨리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유압이 터져가지고, 일로 피가 나오듯이 유압 기름이 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기름이 섞여 나오니까, 이제 이 운영부사관이 올려가지고, 여기 이제 기름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비트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 그 시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추가 이제 어느 게 있냐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 텍사스주 오데사에 보면은 거기 엄청난 유전단지가 그냥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 오데사에 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시추 박물관이 있습니다. 시추 박물관에 가니까 그 다양한 그 시추 비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비트도 거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돌아가고 막 톱니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거꾸로 놓은 겁니다. 거꾸로 놓은 건데 이제 막 그 유전을 뚫는 거죠. 예, 그런 게 또 있고, 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비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서 봤죠. 텍사스주 오데사에 있는 그 시추 박물관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이거를 이제 직접, 그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가서 보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물론 제대하고 나서 간 겁니다. 제 돈으로 제대하고 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잠시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로. 그럼 이제 코어 드릴링이라는 게 있고,
이제 퍼커션 드릴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코어 드릴링의 대표적인 모델은 롱이어 44라고 하는, 이게 아주 이 코어 드릴 기계 중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이거 광산하는 데나 뭐 이런데 대부분 이 기계를 쓰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육군도 이거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땅굴 발견 이후에 이거를 이제 산 겁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T4W였는데 현재는 T4W의 업그레이드 버전, 사땅굴 발견 이후에 이 T4W2로 2를 뭐 4대를 샀나 6대를 샀나 하여간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깊이 뚫을 수가 있는데, 뭐 얘를 가지고 뚫으면 뭐 한 350m 까지는 뭐 무난하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롱이어 44형의 이 코어 드릴링은 롱이어 44는 아닌데 이거와 유사한 종류로 2땅굴하고 3땅굴에서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퍼커션 드릴링이 없었어요. 2땅굴하고 3땅굴에서 바로 이렇게 코어를 뽑아내는 걸로다가 2땅굴하고 3땅굴을 찾은 겁니다. 소리의 위치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귀순자가 그 김무성 씨가 증언한 자리에서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할 때까지 뚫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뚫는다. 이렇게. 그래서 무작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계속 뚫는다. 발견할 때까지 뚫는다. 이 방법으로 이제 한 거고요. 4땅굴은 제가 위치를 딱 계산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쪽집게 찝어가지고 그 찝은 자리에 제가 여기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여기에 딱 돼가지고 시트를 찍어보니까 과연 여기 안에 뭐가 있다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T4를 가지고 시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땅굴은 뭐 42개인가요? 46개인가 이렇게 만에 찾았고, 3땅굴은 그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일종의 포기하고 감시만 했는데 어느 날 3년 뒤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찾게 됐고요. 4땅굴은 쪽집게로 딱 집은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뻥 하고 명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2, 3땅굴하고 4땅굴하고는. 그래서 이제 코어 드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 코어, 이렇게 코어를 뽑아 올리는 것이고요. 에어 컴프레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T4W는 돌을 완전히 가루로 부숴가지고 이 녹두알 만하게 쪼갭니다. 녹두알 만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돌가루를 물하고 같이 해서 에어 컴프레서로 불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위로 확 불어 올리면 그냥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깊이가 깊어가지고 에어가 못 미치면 에어 컴프레서를 2대를 연결합니다. 2대를 연결해가지고 용량을 증가시켜가지고 또 불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통상 직경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4 내지 6cm, 4 내지 6cm 요 정도 직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커션 드릴링 탐지과에서 했던 거는 6인치,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했고 어떤 경우 8인치로도 합니다. 8인치. 거기다 이제 뭐 장비를 넣어야 된다든가 측정 장비 같은 걸 넣어야 된다든가 할 때 필요하면 8인치로 할 수 있고, 그거보다 아마 더 이제 굵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10인치 하는 걸 제가 한번 봤던가 하는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8인치로 하거나 6인치로 합니다. 대부분 6인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굴진 속도는 코어 드릴링은 하루에 한 10m 정도밖에 못 내려갑니다. 안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얘는 뭐 퍼커션 드릴링은 20에서 뭐 잘 나가면 뭐 50m는 조금 무리인가요? 한 뭐 3, 40m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m라고 하면은 닷새, 엿새, 일주일에 한 공씩은 뚫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이 코어 드릴링은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니까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공 뚫으면 한 80m짜리 두 공 뚫으면 그 이빨이 다 다이아몬드가 다 닳아가지고 또 새 거를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 할 때 그때는 얘가 비트가 그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를 생산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 이화 다이아몬드하고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인데 거의 좀 싼 데 가서 제가 두 개를 샀습니다. 이제 사비로. 그때 이제 사단장님도 돈을 주시고 부사장님도 돈을 주셔가지고 제 또 사비 포함해가지고 두 개를 사가지고 이제 하나가 닳으면 하나를 갖다 놓고 또 얘가 닳으면 얘를 갖다 놓고 교대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하나는 항상 거기 그 비트 만드는 회사에 있고 하나는 사단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8만 원인가 얼마 했습니다. 비트 한 개에. 예, 근데 그 당시에 제 월급이 18만 원입니다. 예, 월급이요. 그리고 이 퍼커션 드릴링은 텅스텐 아까 동글동글한 거, 이 동글동글한 게, 이 동글동글한 게 텅스텐, 주로 이제 텅스텐으로 하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싸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굵고 굴진 속도 빠르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어 드릴 기계는 이제 비교적 작은데 현재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롱이어 44라는 그 삼각대형을 그 미국 그 앞에 툭 튀어나온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내셔널 페이스타라고 통상 부르기도 하는데 트럭 모델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앞이 툭 튀어나온 그 트럭에 이 롱이어 44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장착을 한 상태로 납품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앞이 튀어나다 보니까 얘가 이 T4W2보다도 실제로는 길이가 더 깁니다. 한 40cm 정도 더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두 개가 다 트럭 탑재형인데 이 코어 시추기는 한 대 가지고 있고요. 얘는 아마 6대인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제 시추의 이제 시추의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시추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시추기, 이런 시추기를 가지고 이제 6개 공을 뚫어서 이제 4땅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추기를 가지고 이제 뚫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코어 시추기고 이거는 이제 퍼커션 드릴링 시추기인데 이제 겨울에 펀치볼에 이제 눈이 쌓였을 때 이제도 이렇게 시추를 하는 그런 아주 장관이죠. 그러니까 뭐 참 이렇게 고생을 해서 찾는구나 하는 것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 엄청난 작전을 이제 펀치볼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펀치볼에서의 그 시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추를 하기 전에 그 이제 시추를 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14회는 시추기 시리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그 시추하시는 그 전문 기술자에 비하면 뭐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얕은 지식입니다만 그래도 그 열성을 가지고 시추기 운영하는 것을 봐왔고 또 관찰하고 궁금한 걸 물어봤고 또 그 호기심 천국이라 미국 텍사스주 그 오데사라는 곳에 이 시추 박물관 그 석유 탐사 박물관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또 비트도 보고 시추하는 그 기술이 거기 벽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봤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시추기 비교를 해드렸고 또 이 주종이 이 퍼커션 드릴링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제 4땅굴을 찾게 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알지도 못하는 지식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막 뭐 시추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추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를 좀 설명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저리 그동안 제가 모아온 자료와 지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회는 이제 드디어 이제 시추를 하게 되는 그 직전에 시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진짜 시추를 이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벌어진 황당한,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맞을 수 있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헌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